안녕하세요. 피플웨어 신혜성 진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컨텐츠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댓글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동화 관련된 거, 예를 들어 이제 테슬라에서 자동화를 많이 해서 이런 게 굉장한 위협이 되고 앞으로의 일자리에 대해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는 주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댓글에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어차피 일자리 과거에도 없어진다고 했는데 더 늘었잖아, 그런 식의 내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제 낙관론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다.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 귀찮아. 귀차르디니라는 사람이 처세술 쪽의 대가라고 봐야 돼요. 처세가인데 이분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곳저곳에서 되게 인용이 많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근육을 대체하는 기계가 일자리 줄인다고 해서 예전에 러다이트 운동도 했지만 오히려 일자리를 늘어나게 했다. 더 많은 서비스가 생기게 했고 노동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더 질이 높은 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는 AI도 결국에는 인간의 일자리를 더 늘릴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진짜 이렇게 워딩이 딱 이렇게 돼 있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AI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다 없앨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낙관론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컴퓨터 사례가 나와요.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경계를 많이 했어. 주판으로 계산을 하는데 컴퓨터가 들어온다고? 막 스프레드시트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막 자동으로 해준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실제로 주판을 두드리는 사람은 다 사라졌죠. 은행의 업무가 고도화되면서 각종 펀드나 파생상품, 각종 서비스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지수도 늘고 일자리도 증가됐다는 주장을 해요. 공감이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공감은 돼요. 그리고 자동화는 과대평가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를 또 소환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공장을 100% 자동화한다고 하고서 지금 72%? 그보다 지금 더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회고를 했냐면 인간을 과소평가하고 로봇을 너무 믿었다. 그래서 실제로 100% 자동화를 못했죠. 뭐 스피드 팩토리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은 그 신발 공장인데 거기도 또 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폐쇄를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동화가 멀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봇을 만들면 과연 진짜 일자리가 주냐. 로봇을 만들었더니 로봇이 고장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공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조립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로봇을 유지보수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야. 일의 종류도 늘어났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고용이 되더라. 이 정도면 이제 자동화는 멀었고 자동화는 환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진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본 자동화들은 어설퍼서 그래요. 여기에 우리 반도체 업계는 자동화가 굉장히 잘 된 분야거든요. 기사를 내가 좀 확대해서 보여줄게. 제조업 2015년 이후에 고용 없는 성장을 해. 그래서 생산은 6.1%가 늘고 매출도 늘는데 고용은 2.1% 줄었어. 생산량은 느는데 고용은 줄고 있어요. 현실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버스 안내원 같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오라이. 이 영상 추억의 영상인데, 버스도 닦으시고 사람 내리면 이제 태워주고 돕고 그리고 인사하고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일은 사라졌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판을 두드리는 사람도 사라졌잖아요. 사실 일만 고도화됐다고 하면 주판을 두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수도 없이 필요할 거야. 대신에 고도화는 느려지겠지만 사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게 맞아. 그리고 자동화가 어설퍼서 그러죠. 트럭커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서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죠, 미국에서.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직종 중에 하나가 트럭커예요. 근데 트럭커의 진실을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 마일당 비용을 번대요. 그러니까 내가 몇 마일 가는지가 중요해. 그럼 하루에 몇 마일 뛰는지가 중요하니까 식사를 어떻게 해요? 차에서 대충 해결하고 제대로 못 먹는 거야. 그리고 잠시만, 허접하게 식사를 하고서 내가 하루 종일 운전하는데 이 일자리의 특성상 새로 진입하는 바보들이 있어. 왜냐면 과거에 이 일자리가 좀 빡세지만 열심히 하면 인도계 노동자여도 돈을 벌어서 매장을 차리거나 식당을 차리거나 집을 살 수 있거나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는 바보들은 낮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일자리를 배워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업체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 그리고 필수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수 교육도 운전자가 돈을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초창기에 돈 벌었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갈수록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결국엔 이직률이 95%래요. 되게 놀랍죠? 이직률이 95%면 5% 남고 나머지는 다 갈린다는 얘기잖아요. 5%만 돈을 번다. 이 트럭커라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 빼고는 이직을 한다는 거죠.
되게 거친 일인 거죠. 돈도 많이 못 벌고 요즘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자꾸 군지문행을 한다고 하고 자동화를 한다고 했어. 세미트럭 저번에 한번 영상을 다뤘을 때 봤듯이 군지분행을 하면 트럭 10대가 가도 트럭커는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심지어 자율주행이 되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다뤘던 로봇들 보면 배송하는 로봇 사람이 없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도화돼서 고장도 잘 안 나고 신뢰성 있게 움직이게 되는 시점이 되면 진짜 사람은 오류투성인 거야. 느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감정도 있고 파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화라는 거를 피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할 만한 일들이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자동화되는 분야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자동화 장비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때 검사한 장비가 얘고 한번 봤죠. 이 로봇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이게 하면은 원래 장비가 4대가 투입되고 물량을 이만큼 검사를 하는 거였는데 이 캐파를 늘리면 그때 여기 삼성전기에 책임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봤던 게 이 모터 속도가 좀 올라가면 모터라는 게 움직인 다음에 바로 찍을 수가 없어요. 영상을. 이거 되게 찍는 속도는 빠른데 모터가 딱 간 다음에 흔들리거든요. 안정화가 돼야지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건데 이 신호를 기다린 다음에 카메라 셔터가 터져요. 근데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빨리 제어하느냐, 그리고 이 센서의 속도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모터 속도가 올라간 거야. 우리가 그 장비를 교체하면서 모터 속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스펙이 좋아지면서. 그러면 이제 고객은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모터가 빨라졌으니 검사 속도가 빨라지고 캐파가 올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게 뭐였냐면, 야 이거 이 캐파가 4배 정도 더 빨라질 수 있니? 속도 보니까 많이 빨라졌던데 그러면 우리 여기 일하는 사람 1명으로 줄일 수 있는데 4명을 1명으로 줄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발자니까 당연히 그런 거랑 상관없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잖아.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장비를 4대 팔 거를 지금 1대 팔라는 얘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 애둘러서 다른 표현을 했지만 그런 거를 원해요. 업체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자기 성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슬픈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오토 VRS라는 장비인데 아까 위에서 검사한 플립칩이라는 칩이 있어요. 이게 CPU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이 칩을 검사를 할 때 기계는 좀 과도하게 잡아. 보수적으로 잡는 거지. 분량을. 그러면 원래 한 10개가 진짜 분량인데 얘는 좀 보수적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15개를 분량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100개 중에. 그걸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율이 나쁘면 업체에서 이걸 다 버려요. 불량품을 만들어가지고 CPU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도려내서 버리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검사하는 거야. 사람의 눈으로 진짜 분량인가 아닌가. 기계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그래서 현미경으로 그 장소에 가서 그 분량의 위치를 진짜 눈으로 확인하는데 이걸 목시 검사라고 해요. 이건 이제 아무나 하냐?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어. 삼성전기의 하청업체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삼성전기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어. 삼성전기에서 주는. 그래서 검사할 수 있는 일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량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동화가 잘 되면 다 잘리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필요 없어. 사람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이 장비를 더 개선할 수 있고 더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잘리는 직종에서 일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자동화의 고도화가 낮은 단계에서는 자동화를 했을 때 기계 만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도 많고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현실이 될 수 있지만 고도화를 잘하는 데서는 아니야, 사람이 진짜 갈려 나가요.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사람은 오류투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도 양산 이슈가 있어요. 심지어 로켓도 지금 자기네가 쏴야 되는 로켓이 엄청 많은데 그거조차도 양산을 해야 되는 거야. No, it's actually by far the biggest thing absorbing my time is engine production. Not the design of the engine. I've often said prototypes are easy, production is hard. 그럼 여기도 또 자동화 이슈가 있어. 온갖 군데에서 양산을 하고 자동화를 하고 이런 거 기존에 있는 기계들, 우리가 근육을 대체하는 기계들도 사실은 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데 AI는 차원이 달라요. AI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진. 그러니까 AI 단계가 낮은 단계가 있고 고도화되는 단계가 있는데 인간처럼 생각하는 고급 AI가 정말 터지는 순간에는 우리의 일자리는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뉴럴링크. 뉴럴링크 아니 초지능. 아니
우리 사회에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요. 진짜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 댓글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이런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저는 완전 대척점에서 일자리가 막 깔려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동화에 대한 수준이 낮은 걸 보고서 야 기계 조립하는 사람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보수하는 사람, 기계가 정말 좋아진다고 생각해봐요. 보수할 사람도 적어져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삶에 치여서 눈 앞에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닥치지 않고서는 이제 모르잖아요. 되게 무서운 거지. 예를 들어 FSD가 오래 된다고 자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데 되면 난리 나는 거야 진짜. 이 구조 변화라는 거는 올해를 너무 세게 얘기해서 좀 믿기진 않지만, 저는 한 5년 10년 봤다고 하면 지금 많이 짧아져서 3년 안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머스크가 저렇게 많이 강조한 거 보면 올해 뭐가 되나? 뭐가 터지나? 뭐 이런 의심도 좀 들고요. 그건 뭐 모르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진짜 그런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이건 정치의 그런 주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 쪽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소비만 할 수 있고 뭔가 생산을 하지 않는 상황이 나올 건데, 그때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영상 제작자일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영상 쪽에서는 무슨 인간 승리인지 모르겠지만 크리에이티브한,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의 범주도 고지능 AI, 인간 같은 AI가 안 나왔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테슬라 FSD 아무리 잘해도 걔는 인간 같은 AI는 아니에요. 인간 같은 AI가 된다는 거는 진짜 우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우리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일하려고 하면 인간이 자꾸 실수만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다 굶어 죽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유토피아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에너지는 공짜, 로봇도 잘 고장나지 않고 노동력도 공짜가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공짜가 되면. 그러면 인간은 그냥 누리기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반대로 디스토피아가 열리고 인간은 쓰레기 취급당할 수도 있겠지만, 매트릭스처럼. 매트릭스는 이제 디스토피아의 끝판왕이죠. 건전지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 영화 나온다고 하는데 전 엄청 팬이라서. 하여튼 우리는 지금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런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되게 현실의 문제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 많이 있는 건 알지만 제 경험은 그랬어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잘렸어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